오세훈 후보 정보공개 청구는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오세훈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가 핵심입니다. 증언이 쏟아지자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본질이 아니다, 서류만 나오면 된다라는 둥 또 말바꾸기를 하며 부랴부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갈 일이 아닙니다. 서류에 오 후보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측량 현장에 없었다는 뜻입니까? 오 후보가 이 땅에 대해 몰랐다는 증거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서류는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처가의 땅이 개발됐고 36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렇게 핵심은 오세훈이 내곡동 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입니다. 땅의 위치도 존재도 몰랐다라고 했고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고 진실을 좀 마주하십시오. 아울러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당시 경작인들의 증언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이라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전직 서울시장이자 현재 서울시장 후보에 관한 엄중한 사안입니다. 큰 용기와 각오 없이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증언을 한 주민에게 불법 경작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사람 차별이라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에게는 또 어떤 딱지를 붙일 작정입니까? 스스로 거짓말쟁이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국민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양이 정말 볼썽사나울 따름입니다. 애초부터 거짓을 말한 본인 탓을 하셔야지 어떻게 국민을 탓하십니까? 오 후보가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라며 국민을 쥐에 비유했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 오만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습관성 거짓말도 국민을 비하하는 입버릇도 모두 병입니다. 좀 고치십시오. 주민들과 측량팀장의 증언에 오세훈 후보가 직접 답하십시오. 내곡동 땅 측량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현장을 직접 찾았다는 증언이 쏟아지자 그날 측량 현장에 장인과 처남이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세훈 후보가 당시 측량에 입회했다는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의 증언이 다시 나왔습니다. 오 후보님, 도대체 내곡동 선글라스 남은 누구입니까? 생태탕을 먹으며 정치 이야기를 했다던, 키가 커서 태가 금방 났다던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현장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까? 측량팀장이 입회했다고 말한 그 오세훈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 후보는 그동안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으로 덮고 또 다른 진실이 나오면 다시 거짓으로 지우려고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술래잡기를 멈춥시다. 혹 차라리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사과할 걸 그랬다며 이제서야 내곡동 땅을 바라보며 후회하고 계십니까? 거짓말 말하는 자에게 진실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내곡동 땅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측량을 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야당 후보 검증 TF 단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김영배 의원, 홍기원 의원, 김원희 의원, 조호섭 의원, 박상혁 의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거짓말 진위 공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논란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증인인 경작자와 측량 팀장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간의 3자 대면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명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질은 오세훈 후보가 알았느냐, 내곡동에 갔느냐입니다. 공개 3자 대면을 요구합니다. 오세훈의 적은 오세훈이다. 요즘 시중에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증거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증언이 쏟아질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본인 말을 뒤집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일 또 어떤 말로 본인의 말을 뒤집을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측량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니요.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는지가 바로 본질입니다.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 측량 사실 자체도 몰랐다. 오세훈 후보 누구의 말입니까? 본질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위치도 몰랐다는 땅의 측량을 갖고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일 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지구 지정이 되어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서류에 내 서명이 없으니 끝난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복수의 명확한 증언이 본질입니다. 대중이 얼굴도 몰라볼 사람을 청호 나이스 등 다수의 유명 브랜드 광고 모델로 쓰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내곡동 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측정하는 자리에 갔느냐 안 갔느냐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의 진실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서울 시민들 앞에 당당히 서서 1차 증인 경작자, 2차 증인 측량 팀장과 3자 대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말 진위 공방에 있는 오세훈 후보에게 어떻게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는 맡길 수 없습니다. 양심 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하겠다. 서울 시민과의 약속 꼭 지키십시오. 2021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 검증 TF 1동 이사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TF 의원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들통 전문 거짓말쟁이. 이른바 거짓말 3종 세트를 시전했습니다. 첫 번째가 처갓당 몰랐다 했다가 재산 등록 서류가 들통나서 들켰고요. 거짓말임이 들켰고요. 노무현 후보 때 보금자리 지구 지정이 이루어졌다 그랬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한 걸로 들통났고요. 또 국장 정결이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다 했는데 국회 속기록과 서울시 의회 회의록이 나와서 그것마저 거짓말인 게 들통났습니다. 이른바 거짓말 3종 세트가 다 드러난 것이죠. 최근에 하나 또 추가됐습니다. 거짓말이. 내곡동 측량 현장에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근데 경작자 두세 분과 측량팀장 등 여러 분의 증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작자 두세 분과 측량팀장의 증언이 나오면서 말이 묘해졌어요. 그전에는 안 갔다고 하다가 요즘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측량하는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을 살짝 바꾸고 있어요. 뒤를 흐리고 있어요. 오세훈 후보는 양심선언과 증언이 쏟아지면 나오면 자기가 사퇴한다고 공언한 만큼 지금 현재 양심선언과 증언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3자 대면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는 본인이 공언한 대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 의원입니다.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오세훈 후보, 2005년 6월 13일 거기에서 생태탕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본인이 서울시장 시절 자기 처가 식구들이 소유한 그린벨트가 화재돼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는데 식구들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오세훈 후보, 서울 시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광역시 북구 갑의 조호섭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교육을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슨 교육을 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직한 후보가 누구인지, 책임질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믿음이 가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번에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측정 현장에 있었다는 이 경작자, 그리고 측량 팀장,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3자 대면을 해서 확실하게 가리자. 그리고 이제 정책, 우리 서로 공방, 정책 논의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3자 대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이 KBS를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의 방문이 잘못된 걸 바로잡자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게 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의 방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결국에는 또 언론에 국민의 알 권리를 지금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를 입막음하거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그 음험한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다가 들켜도 거짓말로 덮거나 힘으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 언론과 국민들을 겁박하거나 해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BK 이후에 국민들이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렇게 음험하고 음습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오늘 아침 TBS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서 그 경작자가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경작자가 이 공개한 계약서가 6월 24일, 즉 2005년 6월 24일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날짜가 6월 13일이므로 열하루 뒤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계약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그 경작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지는 이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측량했다고 알고 있다. 자기는 거기 가지 않았다. 그 땅이 사전에 개발될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고, 우리는 그 땅 주인이기 때문에 그 경작자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측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계약서를 6월 24일자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특히 2005년 6월 22일부터는 SH공사에서 이 땅을 사업지구로 선정하기 위한 용역 계약이 시작된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9일 전 6월 13일 날 측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가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LH 사건이 국민들께서 분노한 가장 큰 이유도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는 이런 이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그런 건 둘째 칩시다. 그런데 6월 24일 날 이 계약서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모든 정황을 볼 때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에 거짓말로 거듭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같은 정치계에 몸담고 있다는 것으로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예,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있는 대로 밝히고 자신이 약속한 대로 정계를 떠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지막 자신이 남은 선택이 아닐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파적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서울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궁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직한 후보와 부정직한 후보를 가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에게서 이명박 대통령, 이른바 MB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그리워져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똑같은지요. BBK, 다스, 몰랐다, 내 거 아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몰랐다, 보고 안 받았다, 전혀 몰랐다. 어쩜 이렇게 닮았습니까? 거기에 오늘 또 하나의 닮은 점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2008년에 언론악법 개혁에 착수합니다. 그 언론악법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KBS의 정연주 사장이 쫓겨났고요. MBC 사장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하수인을 KBS 사장으로, MBC 사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재갈을 물렸고 여러분 알다시피 MBC의 파업과 KBS의 파업과 여러 YTN 파업 등등 언론의 파업들, 언론 노조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MB의 거짓말 다 드러났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드러나자 이제 당을 동원합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KBS에 항의 방문을 갔다고 합니다. 언론의 재갈 물리기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막아서 자신들의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적 음모, 제2의 언론 장악 음모 아니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사를 써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은 BBK가 자신 것이라고 한 동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BBK가 이명박 거라고 하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웠다고 3명이 공통된 증언을 합니다. 생태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후보, 이명박의 BBK 거짓말보다 더한 거짓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검증 TF 차원에서 경찰자나 측량기사를 접촉하거나 접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따로 적어는 없습니다. 언론인들께서 많이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그분들 접촉하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사주했다, 조종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짜고 저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서는 건 옳지 않다. 네. 하여튼 야당 오세훈 후보 측에서 우리 여당이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직자의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본인은 간접도 위치도 모른다고 해놓고서 지금 실제로는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서 현장에 갇혔다는 확실한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확하게 지금 진실을 밝혀야 될 겁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경작자 그리고 측량 팀장과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의 3자 대면은 이 논란, 이 거짓말 진실 공방을 아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3자 대면 꼭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오세훈 후보 측에 요구합니다. 3자 대면 할 것을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처벌단 관련해서 정보 공개 신청해놨다고 문서를 통해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어떻게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정보공개 청구해서 거기에 서명한 사람에 대해서 밝히겠죠. 그 밝히면 이제 보나마나 그 소유주가 서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세훈 후보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밝히고 오세훈 후보 상관없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현장에 갔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거기서 서명 안 했다고 해서 본인이 안 갔다 이렇게 발뺌 오리발을 내밀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공개 청구 기간이 실제로 발급되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아마 발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선거 끝나기를 버티기로 하는 일종의 회피 수단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지금 그냥 자기가 안 갔으면 안 갔다고 정확하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 경작자나 뭐 또 그죠 뭐 이런 측량팀장 이런 분들을 고발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 약간 회피 수단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정정당당하게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적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요. 예.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개발에 들어갈 때 그 전에 땅을 측량하는 게 어떤 과정으로서 꼭 필요한 건지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경계 측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추정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마 그 경작인들이 몇 년도부터 경작을 하셨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작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곡물이 있고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땅을 보상을 할 때 자기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작물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상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보상을 받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값을 쳐줄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보려면은 자기 땅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계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몇 평인지는 알고 있지만 평평한 나대지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측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혹은 아니면 뭐 어떤 요소들이 보상가에 포함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해보는 목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경우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추측컨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토지 대장하고요. 아까 우리 김영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고 토지 대장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대장상에 있는 그 그림 지도와 그리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경계 어디 먹힌 건 아닌지 이런 걸 경계를 해야 나중에 이제 보상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토지 대장상에 있는 도면과 실제 경작하고 있는 현실을 따져보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할 때 예를 들어 A씨 땅, B씨 땅, C씨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만 물고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작을 하다 보면 토지 대장상에는 이렇게 선이 분명한데 넘어갈 수 있어요. 논밭이. 나무를 심어놓은 게 사람이 실제는 이렇게 먹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보상하기 전에.
예, 한 얘기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